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12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밤에 그 미국의 그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0.5% 떨어졌어요. 전월 대비해서. 이게 뭐 한 2년여 만에 그 상승폭이 둔화된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굉장히 그 시장이 좀 환호하면서 올랐었는데 3대 지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그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그러면서 조금씩 밀리면서 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이렇게 해서 혼조 모습으로 시장을 끝냈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약보합 출발을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죠. 약보합 출발을 했지만 이게 이제 그 개인들은 약보합 출발을 했지만 이제 개인들이 매도하고 또 외국인들이 오늘은 뭐 이렇다 할 적극적인 움직임을 안 보여줬어요. 예, 그러니까 뭐 조금 사다 팔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특징 없는 기관만 좀 강하게 기관만 좀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보였지만 뭐 그거 가지고 장을 계속해서 오늘도 강하게 좀 올리기는 조금 역부족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하루 종일 보합권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시장에서 전형적인 좀 쉬어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4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031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244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코스피 종가는 2527.94포인트, 어제보다 0.1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냥 봉합이죠. 뭐 코스닥도 움직임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그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초반에 이제 외국인들이 비교적 좀 깊게 매물을 내놓는 그런 모습을 좀 한 2, 30분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장 끝날 때까지 외국인들이 점점 그 매도폭을 축소해서 급기야 이제 장이 끝날 때는 매수 쪽 사이드에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뭐 중간에 0.65%나 좀 밀렸었어요. 그 외국인들이 막 팔고 기관이 팔고 그럴 때. 그러다가 이제 그 10시 되기 직전에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그 매도 물량을 줄이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봉합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64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780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89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코스닥 지수는 831.63포인트, 포인트는 어제보다 0.52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는 0.06%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전부 다 보합권 마감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그려냈어요. 그래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올려 딛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었고 지수가 많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라와서 이제 플랫하게 그 횡보하는 국면 옆에 바짝 또 하루를 더 다져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이렇게 보면은 오늘 뭐 그 외국인들이 그 코스피에서 139억을 팔았기 때문에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내용을 보면 또 안 그래요. 삼성전자는 4억 3천을 팔았으니까 뭐 이건 거의 판 게 아니죠. 예, 판 게 아니고 기관도 27억을 팔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147억을 순매수했어요. 근데 기관은 30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투신이 65억 팔았고 사모펀드가 280억, 연기금은 오늘도 86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은 103억을 샀는데 기관이 161억을 팔았어요.
삼성바이오는 외국인들은 한 1억 5천 팔고 기관이 103억을 샀습니다. LG화학은 외국인 기관 이제 공이 샀는데 외국인 36억, 기관이 85억. 네이버는 외국인 기관 다 팔았고요. 삼성 SDI는 외국인이 274억을 사고 기관도 5억 5천 사고, 현대차 같은 경우 외국인이 181억을 사고 기관도 210억을 순매수하고, 카카오는 뭐 그 외국인 기관 둘 다 팔았습니다. 기아는 외국인이 510억 사고 기관은 131억을 사고, 셀트리온은 외국인 기관 다 팔았고, 삼성물산은 외국인 103억 사고 기관은 45억 사고.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산 게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주도주라고, 그러니까 이슈로 움직이지 않는 주도주. 이렇게 대충 보면 여기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되겠다 하는 거를 우리가 감 잡을 수 있고, 주력주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면 뭐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뭐 이방자, 뭐 태조, 뭐 이방원 뭐 많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이제 오늘 뒤에 시장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 좀 이제 눈에 띄는 게 이게 이제 그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되고 또 그 전력 저장 장치 이런 쪽도 좀 오늘 좀 강하게 좀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하고 원전이죠. 건설하고 원전도 이것도 그제 계속 말씀드렸던 그 사우디하고 우리 이제 정상회담이 10월, 11월, 이거는 그 네옴시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650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 건설이나 원전 수주 기대감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랬고, 그건 이제 느닷없이 골판지 얘기가 오늘 나왔는데 장 후반에 가면서 그 뻗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 얘기는 이슈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추석을 앞두고 택배가 증가될 거다. 그래서 올 그 7월에 골판지 수요가 이미 월 평균을 넘어섰다. 근데 작년에도 8월 달에는 월 평균 대비 한 7%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기대된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슈 아니에요. 그다음에 오늘 또 이거 느닷없는 게 마리화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대마. 그 식약처에서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를 발표해서 이제 관련주 뭐 이런데, 우린 사실 뭐 딱 부러지게 관련주가 뭐다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런데, 그래도 이제 뭐 대마를 의료 행위로 허용되는 범위를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대마 성분을 가지고 만드는 이제 의약품도 국내에서 제조 수입 뭐 이런 거를 허용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좀 올랐다가 이것도 끝에 좀 뻗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하도 돌고 돌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슈로 또 나타난 게 올해 신규 상장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도 오늘 한번 힘을 줘 봤는데 그렇게 뭐 강하진 않고, 특히 이제 뭐 태양광이나 전력 ESS 전력 저장에 관련된 것들이 조금 앞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듯이 현대차, 기아는 전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샀어요. 그거는 이제 산업부에서 그 미국 전기차 보조금 그 대상 요청을 이제 이 나라 그걸 신청한다. 우리나라 차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더 팔리지 않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자동차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도 이것도 이제 이게 계속 돌아가는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린데, 이게 로봇은 어제 이제 뭐 현대 로템이 그 군용 그 다족 보행 로봇 이렇게 개같이 생겼는데 다리가 여러 개 있고 좀 이렇게 움직이는 무인 군용 그 로봇 그 개발 소식이 뉴스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기업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로봇의 모델을 이제 개발하는 모멘텀이 이제 터졌다. 이래서 이제 로봇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거는 이제 늘 따라다니니까 그렇게 이제 오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현저하게 오늘은 시장이 보합이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어떤 섹터도 아주 굉장히 강하게 탁 치고 나가는 이런 거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늘 이제 숨고르기를 전형적인 쉬어가는 장의 모습이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해보면 이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0.5% 마이너스 0.5%로 발표됐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주요 이유가 휘발유, 유가 하락에서 기인한 거다. 이거는 이제 어제 그 CPI랑 똑같아요. 이유가. 근데 어제는 이제 CPI 그렇게 소식을 가지고 시장이 한바탕 환영식을 좀 세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환영식을 치른 후였기 때문에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건 사실 부담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이제 차츰차츰 정신 차려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급하게 오르면 바로 맞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시장 스스로 이제 속도 조절을 그냥 가다가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장 시작하기 전에 선물 같은 거 보니까 선물들은 좀 올랐거든요. PPI 나오고 나서 그랬는데 0.7, 0.5% 이상 7% 3대 지수가 그렇게 이제 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가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너무 달리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장이 이제 스스로 좀 정리를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낮아지면 2, 3개월 후에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당연히 떨어지죠. 그거를 예측하는 주요 지표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자꾸 신경 써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향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놓은 거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뭐 그게 뭐가 됐건 그게 뭐 때문에 그랬건 근데 이제 이런 결과치를 놓고 자꾸 뭐 때문에 그랬다 이러면 뭐 그렇게 하면 이 수치 자체에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인플레이션 부담은 많이 줄였는데 최근에 빠르게 진행된 그 반등 우리나라도 미국만은 못했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7월 달부터 제가 어제 세 단계를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부담도 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준이 그래도 어제도 이제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그 논평을 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뭐 그래도 이렇게 수치 나와도 9월에 연준은 75bp 금리 인상할 거고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금리 인상 어차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 연말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금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50bp를 가건 75bp를 가건 대세에 지장 없다. 지금 오히려 이런 인플레이션 피크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데 이제 그런 이유. 또 하나는 유가 하락 때문에 CPI나 PPI가 하락이 된 게 이게 이제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일과성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날 가능성도 있는 거다. 이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시장의 걱정론자들 이런 주장하고 맞물려서 뉴욕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잠시 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광복절 연휴까지 있으니까 늘 아시지만 이 연휴가 길어지면 일단 어떻게 해요? 일단 빼고 보죠. 이익 되는 거 이익 실현하고 일단은 왜 그러냐면 그 연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을 택해서 원래 연휴 앞두고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보합권에서 막았다는 거는 사실 시장의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상당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댓글을 달아서
이제 하락만 남았다. CPI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고꾸라질 것만 남았다.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 뭐 의견을 내는 거는 좋아서 저도 이제 뭐 좋아요 하고 하트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렇게 뭐 보신다는데. 근데 뭐 글쎄요. 그분도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해서 자신 있을 얘기를 좀 그렇게 댓글 다시 마시고 저는 제 시장관을 말씀을 들은 거니까 저는 뭐 그렇게 안 봐요. 고꾸라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장은 더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3,000포인트 이상에서 경험 한 번 했잖아요. 그때는 뭐 모든 사람이 계속 간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뭐, 장이 빠질 겁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이거는, 애니미, 적처럼 막, 공격당하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간다 그러면 그게 바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적절히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야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강하게 가는 걸 원치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슬로프가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가야 된다. 제가 이제 계속 그래야 안 맞는다. 그래야 겹겹이 쌓인 매물 소화를 충분히 하면서 갈 수가 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8월 중순이 이제 지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질 거예요. 뭐 날씨가 어떻든 간에 제가 이제 여태까지 산 경험을 동원해 보면 이제 매미가 울면 이제 장마가 끝나고 고추잠자리가 날아다니면 아침 저녁으로 서늘합니다. 뭐 이제 좀 원시적인 얘기지만 대충 그래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 이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주력주하고 그 다음에 이슈 몰이를 해갖고 다니는 거에 짧은 움직임, 그리고 현금 한 20% 정도. 이렇게 해서 이걸 마치신 분은, 끝내신 분은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진짜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뭐 어떤 섹터도 순환상에서 강하게 치고 나가진 못하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연휴 지내놓고 보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시장이 걱정을 많이 하니까 이제 하다가 신용이 좀 늘었어요. 근데 신용이 좀 늘은 거, 개인 신용 잔고 늘어서 걱정이다. 이제 벌써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용이라는 게 과한 게 문제인 거지. 신용이 늘어나야 시장이 오르죠. 그건 좀 우리 백만개미 당원분들한테는 돈 꿔서 신용으로 주식 투자하라고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보면 신용이 늘어야 주가가 올라요. 근데 이제 주가가 상투권에 있는데 끝없이 위험 수위를 넘으면서 오르는 거. 그러니까 요새 비 왔으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 댐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농사가 풍년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위험 수위를 막 넘으면 이런 문제라는 거죠. 아직은 늘었다는 거는 저는 시장에 대한 미래에 대한 좋은 시그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 걱정은 3천 이상에서 하는 거였다.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썸네일 제목처럼 뭐 요즘 이방자, 태조, 이방원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도주 닉네임을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재작년에 BBIG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시장에 주도주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닉네임 붙여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뭔가 공통점을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방자는 2차 전지, 방산, 자동차, 태조, 이방원은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주요 이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슈와 주도주가 지금 이 안에 섞여 있어요. 2차 전지 같은 거는 주력주로 분류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왜 나왔을까? 이런 말이. 그건 뭐 간단한 거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 뭐 칩 시장이 앞으로 전망이 어둡다 이래가지고 죽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금 괜찮아진 척 하다가 또 들어가서 이쪽에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꼼짝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딴 데를 돌려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뭐 네이버 카카오까지 물려 있으면 끔찍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다른 쪽을 빠르게 움직여서 시장을 어떻게 이제 해 보려는 의도. 그게 뭐 처음부터 의도했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이방자 태조 이방원에는 주력주와 이슈주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 한번 여러분 계좌를 놓고 한번 보세요. 이게 내가 주도주인지 이슈주로 산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주도주는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완성되는 내 포트폴리오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잡으시고 이슈에 관련된 건 빠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툭 올라오면 그냥 이익 실현하고 미련 없이 그거를 반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이번 연휴 때 한번 보세요. 이게 그러면 이제 얘네들하고는 시장에서 그 매매하는 패턴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거예요. 그걸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이번 주도 괜찮은 주였잖아요. 잘 끝내고 CPI도 잘 나왔고,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피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이라 제가 그 슬콘생에 또 연주 하나 올렸는데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패트 페이지라고 아주 오래된 여자 가수입니다. 1959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테네시 월츠라고 좀 연휴는 좀 차분히 이제 보내셔도 돼요. 이제 조금 흥분 쿨다운하고 차분히 그렇게 아까처럼 계좌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러면서 보내시라. 근데 이거 보면 내용 보면 알지만 이 테네시 월스가 아마 우리나라 현미 씨나 뭐 이런 분들도 아마 이 패트 페이지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노랑 샤스 입은 사나이 불렀던 한명숙 씨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뭐 굉장했거든요. 그 패트 페이지에 약간 그 허스키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가사가 이게 뭐냐면 그 춤추러 갔다가 테네시 월스 그 춤추러 갔다가 자기 그 남자친구 애인을 여자친구한테 소개해 줬는데 두 사람이 정분이 나서 애인을 뺏겼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은 함부로 좋은 주식 남주는 그런 시기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주식 그러니까 좀 저거 했다고 주력주 막 내던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이거를 한번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니까 시간 연휴 기니까 오다 가다 많이 좀 들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휴 끝나고 화요일이 되겠네요. 16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